네, 시장의 이슈와 유망주를 찾는 230 종목 캐치입니다. 오늘도 최수창 고수 그리고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 소외 종목, 미리 담아볼 종목은 사실상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렸던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잘 나가던 테마주 중에서 5G라든가 반도체 등이 잠잠했다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반대로 메타버스라든가 게임주 등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담교 캐스터, 바이오라든가 철강, 조선업종 등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업종 중에서 최근에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많이 올리고 있다 그러죠. 자, 이 내용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최근 시장에서 다소 소외된 섹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증권사들의 선택을 받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바이오 업종에서 목표가를 상향한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NH투자증권은 단일항체 치료제가 견고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연 10%씩 추가 성장이 전망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목표가는 125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흥국증권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바이오 의약품 CMO 시장의 구조적 성장으로 수주 물량이 고성장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목표가는 11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네, 다음 업종 살펴보시죠. 조선업종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증권가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KB증권은 삼성중공업의 올해 신규 수주가 112억 원 달러로 2013년 이후 최대 물량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나이지리아 수주 또한 연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목표가를 5,3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메리츠증권도 유상증자 성공으로 재무구조가 확실히 개선됐고 올해 수주 급증을 통해 현금 흐름 우려도 탈피 중이다라고 분석했는데요. 목표가는 5,700원으로 상향했네요. 다음 업종 살펴보시죠. 네, 건설업종의 증권사 의견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은 금호건설의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지속된 어닝 서프라이즈로 실적 추정치가 재차 상향됐고 현재 주가는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다라고 평가했는데요. 3년 이상 매출 증가가 가능하다라면서 목표가를 15,000원에서 17,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는 현대건설기계의 목표가를 6만 원으로 상향했는데요. 약 13% 대폭 상향했습니다. 해외 수출 호조와 판가 인상 효과로 3분기 호실적을 달성했다라면서 경쟁사 대비해서 주가의 할인율이 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업종 살펴보시죠. 식음료 업종에서는 롯데칠성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상향했는데요. 유한타증권은 롯데칠성이 음료와 주류 전 부문에서 호조세를 달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제품 제로탄산 수요 강세와 주류 시장 수요 회복으로 4분기에도 호실적이 전망된다라고 긍정적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목표가는 22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롯데칠성이 고정비 부담을 낮추는 등 이익구조 개선을 보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맥주 사업도 신제품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라면서 목표가를 기존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들의 목표가 상향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자, 증권사 분석 잘 들어봤습니다. 자, 최수정 고수와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반도체라던가 5G 그동안 정말 못 올랐던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 밖에 뭐 철강, 조선, 건설, 바이오 이들 업종군들은 아직 좀 올라올 기미가 좀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전반적으로 소외된 종목이 정말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게요. 네, 거기서 조금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경기민감주에 관련돼서의 산업 소재들인 뭐 철강이나 화학이나 이런 업체들이 지금 반등의 기미가 잘 안 보여요. 하나씩 보면은 철강 같은 경우도 변수가 좀 많습니다. 결국 다 중국의 영향이 큰 것들이 철강, 화학, 화장품이거든요. 철강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의 생산 재개가 나온다면 내년에 그에 따른 공급 확대에 있어서 또 철강 가격에 대한 하락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철강석 가격이 오르면서 철강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많이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인상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느끼는 국면이고요.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의 자금률이 많이 올라왔다는 점, 예전에 2000년도에는 중국의 굴기상에서 화학이 수혜를 크게 받았다면 지금은 자금률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상쇄가 되고 또 하나는 중동에서도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외부 변수와 공급에 있어서 좀 국내 화학업체들이나 철강업체가 추가 상승 동력을 찾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국면, 성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국면.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실적은 좋은 상황에 발표가 된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이 좀 낮으니까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데 그 반등 국면이 아직 좀 묘하다는 거죠. 또 하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소비 시장이 중국의 모멘텀인데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중국 소비 시장에서 지금 조금씩 밀리고 있다는 점이 있어서 로컬 업체, 중국 로컬 업체들의 성장이 좀 발빠르게 나오면서 그에 따른 소비 둔화, 우리나라의 화장품들이 좀 판매가 둔화되는 점이 있어서 이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고 있다. 다만 시장이 이번에 반도체가 먼저 1차적으로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지수가 좀 더 이어진다면, 그러니까 3,000포인트 넘어서 3,100을 보여준다면 기술적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소외되는 업종 중에 최대 소외주 중에 하나가 또 음식료 업종입니다. 최근에 네. 조사해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한 매수 업종 중에 하나가 음식료 업종이에요. 예. 그래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실제로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조선하고 건설. 한 수준은 좋고 뭔가 좀 나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올라요? 그러게요. 예, 기대치는 뭐 언론 보도라든가 리서치 보면 LNG 수주 대박, 우리나라가 최고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만 못 오른 이유들은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수주 기업이다 보니까 향후에 수주 기업에 대한 회계 방식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환율 부분, 원자재 부분, 그리고 수주 기업이니까 또 금리 부분 이런 변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먼저 터닝 포인트를 주도하지 못하는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외부 변수에 의해서 아직 어떤 단독적으로 뭐 반도체 같은 경우 강한 상승이 쇼커브링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주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단 이 소외된 업종들 중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종합 주가 지수가 지금 3,000포인트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서 3,100까지 기술적 반등이 더 이어진다면 반도체가 먼저 선순환의 상승을 보였고 자동차도 보여줬잖아요. 따라서 기술적인 상승 반등은 나타날 가능성은 시장 지수의 반등의 효과에 좀 같이 동반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도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시장에서 소외됐던 업종들 잘 특징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오를 수 있는, 다음 주부터 주목해봐야 될 업종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죠. 다음 주부터는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네. 다음 주는 정확하지 않아요. 예, 근데 꼭 봐야 되는 소외 업종이 있어요. 바로 음식료 업종입니다. 아, 그 음식료 업종이 이제 인플레이션 하니까 뭐 철강석도 오르고 다 오른 거 알죠? 해운 운임료부터. 근데 인플레이션 하면서 곡물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올해 뭐 식료품 음식 가격을 슬그머니 5%, 3%, 7%씩 올린 것들 아시죠? 예, 그래서 장바구니가 많이 얇아졌다고 하는데 이 곡물 가격 인상을 한번 봐야 되는데 우선 곡물 가격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주목하는 게 3대 곡물 가격입니다. 옥수수, 대두, 콩이죠. 소맥, 밀. 요거의 흐름을 좀 보면서 보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옥수수 선물 흐름인데요. 이 단위 이제 부셀이에요. 5,000부셀이고 1부셀이 이제 27kg. 그러니까 옥수수는 껍데기 다 벗긴 무게 27kg이 1부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5,000부셀로 미국 선물이 나오는 건데 곡물 가격이 오를 때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익이 안 나겠죠. 음식업체들. 그 다음에 소맥입니다. 소맥 같은 경우는 어디에 가장 많이 쓰겠습니까? 밀이니까. 빵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국수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대두가 있습니다. 이 곡물 가격의 흐름들을 지금 잘 명시 보시면 소맥 가격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한번 정점을 찍고 나서는 거의 장기적 10년간 하락. 이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곡물에서 이 소맥은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두나 옥수수는 인간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실은 사료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사료값 인상하고 연관이 많아요. 이 점에 있어서 이 곡물 가격의 정점을 찾는다면 음식료 업종의 상승 장기 사이클의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를 억제하는 물가 상승에 대한 통제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 나온다는 점에 있어서 곡물 가격이 정점으로 계속 오르지 못할 것이다. 어느 시점에서는 정점 천정 부지에서 하락 조정을 받아서 하향 안정기로 갈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올해 음식료품을 많이 가격을 판매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안정되면 그에 따른 판매 가격이 인하가 됩니까? 아니죠. 한번 올린 라면 값은 떨어지지 않거든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기업들의 이익은 증가될 전망이 뚜렷해질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음식료종 지금 계속 소외되고 있습니다만 머지않아 곡물 가격들의 정점, 고점이 형성될 시기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소외된 업종 안에서는 음식료를 또 탑픽 업종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종목은 어떤 종목 꼽으셨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종목 선택은요. 농심 그리고 대상을 꼽으셨습니다. 대표적인 음식료 종목이죠. 전략 들어볼게요. 네. 네. 이 농심은 아까 곡물가격 중에서 소맥하고 연관했습니다. 라면의 그 봉지 뒷부분에 보면 주성분, 맞아요. 소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있거든요. 소맥. 그쵸. 저도 봤어요. 네, 이 마시는 소맥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죠. 네. 또 하나는 스낵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소맥 성분이 많이 필요한데 이 농심하고 방금 전에 봤던 소맥의 곡물가 차트를 보시면 그 정점 시기, 고점에서 찍고 하향 조정된 시기에 주 상승 시기가 장기 사이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맥 가격이 지금 현재 고점이다라고 말 못합니다만 고점일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 나타나면 농심은 주가 상승 사이클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그 08년도 2월이고 96년도 3월로 표시가 될 텐데 이 시점 곡물 가격에서 소맥 가격이 고점에서 하향했던 그 시점이거든요. 그때부터 농심은 장기 사이클, 보통 한 주기가 한 6, 7년 정도 장기 사이클 가는데 이 점을 주목하다. 그리고 올해 라면값 인상을 또 했거든요.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매 순위 브랜드 1, 2, 3, 4, 5 중에서 신라면, 안성탕면은 이 각 브랜드 한 3, 4개가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오징어 게임으로 이전에 기생충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해외에서 이런 콘텐츠가 계속 인기 있을 때 국내 이 브랜드들도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가능성. 실질적으로 해외 판매도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농심은 장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저점 바닥스러운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 종목으로 대상입니다. 이 대상은 좀 상반된 포인트예요.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되면 그럼 대상도 소스류나 장류 좋은 거 아니냐. 요즘 뭐 밀키트까지 하니까요. 그런데 대상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대두와 옥수수 가격이 인상 사이클이 나올 때 주가 상승 요인 모멘텀으로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상반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저는 농심 쪽을 더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대상 같은 경우는 대두 가격, 옥수수 가격이 어떻게 또 형성되는지 특히나 대두나 옥수수는 돼지고기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소비가 어떻게 늘어나냐인데 이 부분을 향후에 더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린바이오라서 이 아미노산 이 성분들인데 이게 다 사료로 들어가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라이신이 있죠. 원래 라이신의 대표적으로 대상인데 지금은 CJ 제일제당이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고요. 다시 바스페탑 매각했던 거를 여러 번에 걸쳐서 사왔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트립토판에서 라이신보다 조금 더 고부가치인 아미노산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하나 더 수산 쪽에 관련된 제가 이 수산 쪽에 관련된 히스티딘이라는 이 성분의 사료도 네. 국내 최초로 개발했거든요. 이런 사료 쪽에서의 그린바이오 성장을 또 주목해보자 대상. 그래서 이 두 종목을 보시되 현 시점에서 제가 관점을 보는 것은 농심에 좀 주목을 또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소장님 최근에 마트 가보셨어요? 네. 네. 아니, 마트 가서 깜짝 놀란 게 안 오른 게 맞습니다. 없더라고요. 정말 네. 너무나 가격이 많이 올라서 깜짝 맞습니다. 놀랐었는데 그런 면에서 음식료 종목들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네. 같아요. 자, 오늘은 농심 그리고 대상을 또 탑픽 종목으로 소개를 하셨네요. 이담교 캐스터 그리고 주식창의 최시정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